안녕하십니까, 정지훈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가 0.8% 상승을 했고요. S&P 500과 나스닥 시장은 각각 1.2%, 1.7%대 상승을 좀 보였고요.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.83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일단 시장의 흐름들은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121선 정도에서 지금 이중바닥형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그 하락세 때의 딱 저항 자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S&P 500이나 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. 일단 21선에 대한 저항 자리 때, 이 자리대를 돌파를 해주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MSCI 한국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3%대 급등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만 이제 아직까지 21선에 있어서 이 하락 각도가 좀 가파른 그런 부분들은 저항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시가총액 1위죠.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어,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0.2%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나머지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%대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.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1%대 상승을 했고, 아마존닷컴, 그리고 특히나 테슬라가 8%대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애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섹터별로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. 뭐 리튬 쪽에 있어서의 상승률이 좀 제일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 부분들은 테슬라의 좀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야간 선물 시장이 0.4%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올해 들어서 일단 뭐 시장의 흐름들은 좀 긍정적이에요. 긍정적인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그래도 120개월 선의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, 이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에요. 이 12월 달에 고점 자리대를 넘어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,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61선 자리대를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,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, 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이번 주에도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비제조업, ISM 비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. 서비스 PMI도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주 후반으로 갈수록 고용 쪽에 있어서의 지표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졸투 구인 인원도 일단 8일날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그 이후에 이제 FOMC 의사록도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, 지표 발표는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특히나 10일 날 고용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죠.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오늘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. 다만 이제 오늘 위클리 만기일이에요. 오늘은 위클리 만기일이고요.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일단 시장의 흐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반등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1차적으로 요 330대, 61선 자리대가 있는 이 자리대를 단기적인 좀 저항선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종목 플레이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공격적인 좀 매수가 있었었죠.
거래소 시장 모처럼 만에 좀 양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.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고, 코스닥 시장도 좀 매수가 들어왔었죠. 선물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1조 2천억이 넘는 매수가 좀 들어왔었지만, 장 막판에 좀 줄여준 상황이지만, 그래도 7천억대의 좀 매수 우위를 좀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점, 이 부분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일단 이 1460원 자리대, 이 자리대 이탈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나,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흐름들이 좀 괜찮기 때문에 종목장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부터 이제 CES가 좀 시작이 되죠. CES가 시작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될 건데, 여기에서 좀 보게 되면 로봇 쪽이라든가 그리고 인공지능, 그리고 양자암호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아요.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대기업에 대한 진출, 이게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.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장으로 해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요 레인보우 그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눌림목 구간을 활용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AI 같은 경우도 일단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AI 쪽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양자 쪽도 소식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대장으로 보면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었어요. 일단 뭐 전날 금요일 날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났을 때 공개 방송에서 이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이 자리대 가게 되면 출렁거리고 눌릴 거다. 눌림 받고 난 이후에 더 가든가 눌리든가 이렇게 할 건데 더 시세가 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긍정적인 부분들은 로봇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상황에서 이 장 초반에 형성됐던 이 저점 자리대를 그래도 깨지 않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. 이 부분들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로봇 쪽에 있어서의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,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로봇주들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아니면은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아직 끝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눌림목을 좀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눌림목 좀 잘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 좀 보여주고 있죠. 호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일단 눌림을 받고 이중바닥형의 모습이었죠. 그리고 나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, 요 하락 추세대를 벗겨주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요 중고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인공지능 쪽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양자 쪽 같은 경우는 제법 좀 올라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. 일단 뭐 QSI라든가 엑스게이트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긴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을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오늘 흐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. 아톰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좀 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한 전략이 좀 괜찮다. 눌림목 구간의 공략은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이제 제법 좀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응까지도 함께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CES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일 거예요. 이때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? 참가 기업들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. 뭐 셀트리온을 좀 비롯해서 삼성바이오, 그다음에 알테오젠, 미가캠바이오, 보르노이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.
뭐 SK바이오팜 뭐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죠. 중소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단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않죠, 실적이.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좀 굳이 언급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,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했던 부분들은 리가켄바이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. 이 구간에 좀 매수해놓으라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그리고 난 이후에 일단은 60일선을 뚫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,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 리가켄바이오가 그래도 대장의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121선에 대한 요 자리대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리가켄바이오가 대장이니까 그 후발주로 보르노이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순환매는 좀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거기에다가 좀 보게 되면 뭐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죠. 뭐 자율주행 쪽도 있을 수 있고요. 머스크 트레이딩이라고 하죠. 그리고 트럼프 쪽에 있어서는 뭐 CCUS 탄소 쪽에 있어서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그 이외에 뭐 이제 드론이라든가 출산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 우주항공 뭐 이런 쪽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 그리고 방산 쪽 이쪽 쪽도 다 엮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도 조정받았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피런티어가 나쁜 부분들은 아닙니다. 고점 자리 때 매물 소화를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까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눌림목 매수는 뭐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 이외에 이제 탄소 배출이나 탄소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에코아이라든가 뭐 에어레인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뭐 태경 BK 뭐 이외에 기타 등등의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특이한 부분들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좀 나와줬다라는 거. 이 부분들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사실 이 25년, 24년도에 들어서면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이 매수를 했었습니다.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그럼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머티 지금 바닥권역에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첫 양복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쪽이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소부장, 소재, 부품, 장비 이쪽까지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거기에다가 연초에 삼성 SDI에서 투자를 하죠. 삼성 SDI에서 발주를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성 벤더들에 있어서의 종목군들,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찾아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아요. 시장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에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나쁜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시장에 있어서는 뭐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. 그다음에 뭐 네이버 밴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밴드를 좀 보게 된다라면 핵심적으로 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뉴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관련 종목군들까지 가치들 좀 움직여주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저녁 공부방 할 때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종목 관심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도 올려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한다 뭐 이런 부분 다 올려드리죠. 그렇기 때문에 밴드로 좀 유입을 들어오셔도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이죠. 에이럭스 같은 경우도 어제 부분들에 있어 12,900원까지
아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 드렸을 겁니다. 이게 다 수익으로 좀 넘기는 그런 사항들이었는데 시간 외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죠. 그럼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잘 수익 실현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 이외에 뭐 에이징랜드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다 한번 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이거를 만에 20%가 넘는 수익이죠.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. 뭐 피로틱스 같은 경우도 19,000원 이하에서 18,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었죠.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수익이 제법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수익 좀 얻고 올해 연초는 작년에 못했던 것 이상으로 좀 수익을 내고 대박 나는 그런 한 해가 좀 되시길 바라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좀 보시고 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알림 설정 해놓게 되면 제 공개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올릴 때 그때 알림이 뜨니까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하단에 아마 QR코드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접속을 하셔갖고 밴드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